삼성이 독일 산업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삼성 철수로 독일 자동차 산업 전면 마비 단 한 줄의 내부 보고 때문이었는데요. 독일 업계 인사들은 처음엔 조립만 하던 나라의 기술에 우리가 휘둘린다니 말도 안 된다며 실소를 날렸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하루 손실액만 무려 수천억에 달하고 독일 자동차 생산이 절반 가까이 급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존심을 꺾은 독일은 결국 한국에게 마지막 요구를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독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대한민국의 감동이 머무는 곳, 감동꿀단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이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대표 삼성을 응원하는 댓글도 달아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루돌프 바이어입니다. BMW에서 25년간 일해온 수석 연구원이죠. 올해 53세인 저는 뮌헨 공대를 졸업한 뒤 평생을 독일 자동차 기술 개발에 바쳐왔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은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독일 기술이 세계 최고다. 벤츠, BMW, 아우디까지 우리가 만든 자동차가 전 세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한국은 그저 우리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022년 가을 단 하나의 사건이 제 인생과 독일 전체를 뒤흔드는 지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2년 9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뮌헨 BMW 본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신형 iX 전기차 최종 검토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배터리 기술 총괄로서 자신만만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iX는 테슬라를 완전히 압도할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독일이 전기차를 제대로 만들면 미국이나 아시아 따위는 한 방에 끝나죠.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 제 말에 동감하고 있었어요. 저는 25년간 쌓아온 경험과 자신감으로 가득했거든요. 회의실 스크린에는 BMW iX의 놀라운 스펙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주행거리 630km, 최고 출력 523마력, 제로백 3.8초. 정말 자랑스러운 수치들이었어요. 우리 독일 엔진 기술의 정수가 여기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슴을 펴며 말했어요. 25년간 제가 개발해온 모든 기술이 집약된 결과입니다. 밀러 이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돌프, 정말 훌륭해. 이번에야말로 전기차 시장에서 독일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겠군. 감사합니다. 특히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일만의 기술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설명을 계속했어요.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들과는 차원이 다른 안전성과 내구성을 자랑하죠. 회의가 끝나고 동료 한스가 다가왔습니다. 루돌프, 정말 대단해. 내 덕분에 BMW가 전기차 1위가 될 것 같아. 당연하지. 독일 기술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 잉그리드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표정이 정말 밝네요. 그럼요. 이번에 내가 개발한 배터리 기술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그때 제 딸 카타리나가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테슬라에서 한국 배터리 기술을 정말 높게 평가해요. LG나 삼성 기술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카타리나, 한국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기술 베끼기나 하는 나라가 말이야. 하지만 아버지, 실제로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면. 카타리나가 계속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만해. 독일 기술을 의심하다니. 25년 경력인 아버지 말을 믿어라. 아들 막시밀리안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포르쉐에서도 아시아 기술은 별로라고 하던데요. 특히 내구성 면에서 독일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단기간에 성능을 올릴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성은 보장할 수 없어. 그게 바로 독일 기술과의 차이점이야. 카타리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고집이세요. 한번 한국 기술을 직접 보시면 볼 필요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독일 기술로 충분해. 그때 저는 딸의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경고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카타리나는 테슬라 독일 지사에서 배터리 기술 분석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누구보다 한국 기술의 진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딸의 전문적인 조언조차 무시했어요. 25년간 쌓아온 독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모든 것을 가렸던 겁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IX 양산 준비에 들어간다. 전 세계가 독일 기술의 위대함을 인정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2022년 10월 둘째 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동료 한스가 급히 달려왔어요. 루돌프, 지금 당장 뉴스 봐.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어. 뉴스를 켜보니 정말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내 모든 반도체 관련 기업의 핵심 제조, 장비 수출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요. 극자외선 노광 장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첨단 장비가 포함된 전면적 제재였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치 싸움일 뿐이야. 우리 BMW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 한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반도체야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니까 말이야. 그때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생산관리팀에서 걸어온 전화였어요. 루돌프 박사님, 혹시 뉴스 보셨어요? 응, 봤어. 하지만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데 혹시 우리 부품 공급업체 중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곳이 있지 않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글쎄, 몇 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문제는 아닐 거야. 언제든 대체할 수 있어.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회사 회의실에서 국제정세팀 직원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삼성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자료를 읽어 내려갔어요. 중국에서 계속 사업하려면 반도체 제조 핵심 기술을 모두 중국 기업에 이전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업 허가를 취소하겠다. 수조 원이 걸린 거대한 사업입니다. 중국은 삼성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삼성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와는 상관없지. 하지만 며칠 후 나온 삼성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회사 전체가 술렁였어요. 삼성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한스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 기술은 회사의 생명입니다. 그 어떤 조건이라도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줄 수 없습니다. 저는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회사치고는 배짱이 있네. 일주일 후 삼성은 중국 완전 철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천문학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술 이전만은 거부한 거죠. 독일 언론들도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어요. 빌트 신문 헤드라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 수조원 포기하고 기술 사수.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한국 회사가 하나 빠지면 우리 독일 기업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같은 조립국가가 뭘 할 수 있겠어?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맞아. 진짜 기술은 독일에 있는데 말이야. 제가 거들었어요. 그때 생산관리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루돌프 박사님, 삼성이 우리 부품 공급업체 중 하나 아니었나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설마. 우리가 한국 부품을 쓸 리 없잖아. BMW는 독일 기술로만 만들어지는 차야. 하지만 그 직원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정말 확신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25년간 이 업계에서 일했는데 BMW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다 알아.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어요. 2022년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BMW iX 대량 생산을 시작하기 하루 전이었어요. 저는 최종 점검을 위해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며 생산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루 생산량 2,000대, 월간 목표 4만 대. 정말 야심찬 계획이었죠. 이번에야말로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전 9시 갑자기 생산 라인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루돌프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무슨 일이야? 배터리 셀 공급이 완전히 중단됐어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배터리 셀이 왜 중단돼? 삼성이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우리에게 공급하던 특수 배터리 셀 생산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잠깐 삼성이 우리 배터리를 만들고 있었다고. 네. BMW iX의 핵심 배터리 셀 80%가 삼성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25년간 BMW에서 일하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걸 모를 수 있어? 구매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지금 당장 대체품을 찾을 수 있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삼성 배터리는 특수 규격이라 다른 업체에서는 생산하지 않아요. 30분 후 더 끔찍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사님, 생산 라인을 완전히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멈춘다고? 왜? 배터리가 없으면 차를 만들 수 없잖아요. 하루 생산량이 2,000대에서 200대로 떨어졌어요. 90% 감소. 믿을 수 없는 숫자였어요. 오후가 되자 더 참혹한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벤츠, 아우디, 폴크스바겐까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 전체가 마비 직전이었어요. 오후 3시 상사인 밀러 이사가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루돌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삼성이 갑자기 철수해서. 갑자기? 내가 배터리 기술 총괄 아니야? 공급망 관리도 내 업무잖아. 밀러 이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BMW iX 런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뭐야? 언론에서도 벌써 소문 돌기 시작했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장 대체 공급업체를 찾아. 이건 내 책임이다. 해결 못하면 25년 경력도 소용없어. 이 사실을 나오면서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루돌프가 큰일 냈네. 25년 만에 이런 실수라니. 한국 회사를 너무 무시한 게 아닐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 잉그리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회사가 완전히 마비됐어. 무슨 일이야? 한국 회사가 갑자기 철수해서 우리 생산 라인이 멈췄어. 내가 25년간 일해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야. 잉그리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부품을 한국에서 만들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 몰랐어.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 한국 기술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배신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제 안일함과 오만함이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유럽 내 모든 배터리 업체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첫 번째로 연락한 곳은 독일 내 최대 배터리 업체인 VARTA였습니다. 우리 기술로 삼성과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까? 기술이사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글쎄요, 8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80%로는 안 됩니다. BMW iX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해야 해요. 그럼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연구해 볼게요.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2년은. 2년이라니. 말도 안 됐습니다.
두 번째로 연락한 프랑스 업체 사프트는 더 가혹했어요. 같은 성능을 원하시면 가격이 3배는 들어갈 겁니다. 3배요? 왜죠? 삼성 수준의 기술을 구현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해야 해요. 투자비가 엄청날 겁니다. 3배 가격이면 BMW iX의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세 번째 이탈리아 업체 FIAMM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고급 기술은 저희가 없습니다. 삼성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모르시나요? 넷째 날 네덜란드의 작은 배터리 업체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루돌프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에는 삼성만큼 뛰어난 배터리 기술을 가진 회사가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독일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자동차 엔진은 맞죠. 하지만 배터리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한국과 일본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대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어요. 그때 딸 카타리나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한국 LG나 SK와 협력해보세요. 테슬라에서도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어요. 절대 안 된다. 저는 소리쳤어요. 독일 기술로 해결한다. 한국 따위에게 굽힐 수는 없어. 카타리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존심 때문에 회사 전체가 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너도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야? 믿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한국 배터리 기술이 정말 뛰어나다고요. 근거가 뭐야? 카타리나가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게 테슬라 내부 분석 자료예요. 삼성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안전성, 수명 모든 면에서 세계 1위입니다. 자료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삼성 배터리가 독일 업체들보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며칠 후 아들 막시밀리안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포르쉐에서도 같은 문제로 난리예요. 삼성 부품이 끊어져서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던데요. 뭐? 포르쉐도? 네. 알고 보니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 부품에 생각보다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상당할 거예요. 회사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계속 열고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가 BMW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진 거였습니다. 2022년 11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품질관리팀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루돌프 박사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대규모 리콜 사태가 터졌어요. 급히 달려간 상황실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독일 전역 리콜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BMW 35만 대, 벤츠 28만 대, 아우디 22만 대, 폴크스바겐 31만 대, 총 116만 대. 독일 자동차 역사상 최악의 리콜 사태였습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슈미트가 창백한 얼굴로 설명했어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이미 1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요? 슈미트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어요. 삼성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들은 단 한 건의 결함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정상 작동하고 있어요. 그 순간 충격이 전율처럼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뭐라고요? 삼성 부품이 들어간 BMW는 85만 대인데 이 중에서 문제가 발생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예요? 네.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삼성 배터리 시스템이 들어간 차량들만 유일하게 안전해요. 다음 날 나온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 긴급 보고서는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리콜 대상 차량들의 공통점은 삼성 이외 부품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삼성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들은 예외 없이 정상 작동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기술 분석팀장 하이데만 박사가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우리 독일 기술보다 최소 10년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진 거였습니다. 특히 열 관리와 안전성 부분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삼성은 배터리 셀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하이데만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100개 배터리 셀을 10개씩 묶어서 관리한다면 삼성은 100개를 각각 따로 관리하는 거죠. 정밀도가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따라하려면 5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한국 기술이 독일보다 앞서 있다는 걸 말입니다. 삼성이 중국에서 철수한 이유도 이제 이해가 갑니다. 하이데만 박사가 말했어요. 이런 기술을 중국에 넘겨줄 수는 없었겠죠. 오후에 더 자세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독일 최고 기술보다 30% 높았고 충전 속도는 50% 빨랐어요. 수명은 2배 이상 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25년간 내가 뭘 해온 거지?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건가? 제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평생 믿어온 독일 기술 우월주의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타리나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카타리나야, 내가 맞았어.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제서야 인정하시는군요. 미안해.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카타리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한국과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말이에요. 2022년 12월 첫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밀러 이사가 저를 불렀어요. 루돌프, 회사 차원에서 한국에 협상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한국에요? 그래. 이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리고 내가 가야겠어. 저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했어. 밀러 이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BMW뿐만 아니라 벤츠, 아우디, 폴크스바겐 모두 같은 문제야. 한국 기술 없이는 버틸 수 없어. 하지만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배터리 기술 전문가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의 책임자이기도 하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제 책임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게 됐어. 카타리나가 기뻐했어요. 잘하셨어요, 아버지. 한국에 가시면 분명 놀라실 거예요. 뭘 놀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독일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도요. 아내 잉그리드도 격려해줬습니다. 여보, 이번 기회에 편견을 버려봐. 한국에서 좋은 결과 있을 거야. 하지만 25년간 한국을 무시해왔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게 그게 진짜 용기야.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 말이야. 아들 막시밀리안도 전화로 격려해줬어요. 아버지, 포르쉐에서도 한국 협력을 검토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길을 열어주세요. 준비를 하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동안 한국을 무시해왔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면 비웃지 않을까?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평생 무시해온 나라에 도움을 청하러 가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습니다. 카타리나가 그토록 극찬했던 한국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었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설, 완벽한 질서, 친절한 직원들.
모든 게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조립만 하는 나라의 공항인가? 입국 과정도 너무 빨랐어요. 독일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전자여권 시스템, 자동화된 수속, 모든 게 첨단 기술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 아저씨가 독일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구텐 모르겐. 어디로 모실까요? 독일어를 하시는군요. 조금만요. 독일 관광객들이 많아서 배웠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본 풍경도 충격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서 있고 거리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시설도 독일 못지않았어요. 한강을 건너며 본 야경은 베를린 못지않게 아름다웠죠. 아니, 어쩌면 더 아름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직원이 유창한 독일어로 응대해 줬습니다. BMW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환영합니다. 한국 분들이 독일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독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국이거든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초구 삼성 본사에 도착했을 때 건물의 웅장함에 압도됐습니다. 47층 건물 전체가 마치 거대한 기술의 성전 같았어요. 로비의 규모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 세계적인 기업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박성호 전무였습니다. 45세 정도로 보이는 차분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어요. 루돌프 박사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 전무의 유창한 독일어에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15년 전에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했거든요. 어느 대학에서요? 미넨 공대입니다.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친근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박 전무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벽면 가득히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이것이 저희가 보유한 글로벌 기술 자산입니다. 박 전무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지도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삼성의 기술이 퍼져 있었어요. 배터리 분야만 해도 전 세계 핵심 특허의 65%가 삼성 소유입니다. 65%요? 네. 총 12만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자동차 특허가 3만 건 정도인데 삼성 혼자서 그 4배가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 전무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연구 개발비만 해도 연간 2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요. 20조 원이요? 네. BMW 전체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삼성이 얼마나 거대한 기업인지 실감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철수한 이유가 뭡니까? 박 전무의 표정이 단호해졌어요. 중국 정부가 이 모든 기술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12만 건의 특허,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담긴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거절하신 건가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수조 원을 포기하더라도 기술은 절대 넘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박 전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지적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이죠.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하지만 독일 같은 파트너 국가들도 피해를 보게 됐지 않습니까? 박 전무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술을 넘겨주는 순간 저희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파트너들도 결국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중국이 우리 기술을 가지게 되면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게 될 테니까요. 그럼 독일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의 철수가 독일에게는 단기적 고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독점을 막는 최후의 보루였다는 것을요. 오후에는 삼성의 글로벌 생산 현황을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을 봤어요. 중국 철수 이후 모든 공장에서 독일로 보낼 제품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박 전무가 설명했어요.
베트남과 인도의 새로운 라인에서 독일 자동차용 부품을 전담 생산할 계획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독일은 저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중국에서 철수했다고 해서 독일과의 협력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을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이어서 수원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연구소 규모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축구장 20개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한 시설이었어요. 하얀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독일에서 온 기술자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팀장이 김영수 과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루돌프 박사님. 김 과장이 독일어로 인사했습니다. 독일어를 정말 잘하시는군요. 독일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사님의 2007년 논문을 많이 참고했어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제가 쓴 배터리 열관리 논문을 말하는 거였어요. 혹시 그때 독일에서 박사과정 했던? 네, 맞습니다. 박성호 전무와 함께 뮌헨 공대에서 공부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박 전무와 김 과장이 15년 전 제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럼 당신들이? 네,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 과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제 제자들이 이렇게 성장해 있을 줄이야. 김 과장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습니다.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연력학 원리를 바탕으로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도표가 나왔지만 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독일의 정밀함과 우리의 혁신을 결합한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 제자들이 스승을 뛰어넘은 기술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박 전무가 말했어요. 박사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초 이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 과장이 연구소를 안내해 줬어요. 곳곳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연구원들이 독일 기술을 정말 존경해요. 정말요? 네. 독일의 체계적인 접근법을 많이 배우려고 해요. 특히 교수님 논문은 필독서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독일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존경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독일의 적이 아니라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 3일을 보낸 후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공항에 마중 나온 아내 잉그리드가 말했어요. 여보,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뭔가 밝아졌어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어떤 걸요? 겸손함이요. 그리고 진정한 기술자 정신을 말이에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이 몰려왔습니다. 루돌프, 한국은 어땠어?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뭘 잘못?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존중하고 있어요. 한스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직접 봤어요. 삼성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따라가려면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료들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기술 자료들을 보더니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기술이야?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정밀할 줄이야. 2달 후 박 전무가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BMW와 삼성 간의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루돌프 박사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박 전무님과 김 과장님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BMW 본사 대회의실에서 협력 협정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독일 언론들도 많이 왔어요. 밀러 이사가 말했어요. 이번 협력으로 BMW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전무도 답했습니다.
독일의 정밀한 설계 기술과 우리의 배터리 기술이 만나면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진짜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독일의 정밀한 설계 기술과 한국의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이 만나니 놀라운 시너지가 생겼어요.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독일 엔지니어들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었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은 같았어요. 6개월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한독 공동 개발한 배터리를 탑재한 BMW iX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거예요. 유럽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모빌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BMW iX는 독일의 완벽함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 탄생한 걸작이다. 더 놀라운 건 안전성이었어요. 한독 합작으로 만든 배터리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딸 카타리나가 테슬라에서 BMW로 이직했습니다. 한독 기술협력팀 리더로 말이에요. 아버지, 이제 한국 기술 인정하시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야. 존경한다.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한국에서 겸손을 배웠거든. 아들 막시밀리안도 포르쉐에서 한국 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됐어요. 온 가족이 한독 협력에 참여하게 된 거죠. 1년 후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자동차 기술 포럼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25년간 독일 기술만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500명이 넘는 청중이 조용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혁신성이 만나니 세계 최고의 기술이 탄생했어요. 박 전무와 김 과장이 뒷자리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최고의 파트너예요. 발표가 끝나고 박 전무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이제 진정한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동료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교수님이 겸손을 배웠다면 저희는 도전 정신을 배웠어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지켰고 나는 겸손을 배웠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이었다. 지금 2023년 말 한독 기술 협력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 한독 합작 공장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독일 설계 기술과 한국 배터리 기술이 결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젊은 세대의 변화예요. 독일 젊은 엔지니어 500명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았고 한국 젊은이 400명이 독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진정한 글로벌 기술자로 성장하고 있어요. 얼마 전 카타리나가 결혼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상대방은 삼성에서 파견 나온 한국 엔지니어였어요. 아버지, 사랑에도 국경이 없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기술과 마찬가지로 말이구나. 지난주 김영수 과장이 독일을 다시 방문했을 때 저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편견을 버려주신 덕분에 한국과 독일이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들이 제게 겸손을 가르쳐줬거든요. 박 전무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의 팀이 된 것 같아요. 한국의 혁신과 독일의 정밀함이 만나서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15년 전 뮌헨에서 만났던 교수와 학생이 이제는 진정한 동료가 된 거죠. 교수님 기억나세요? 15년 전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김 과장이 말했어요. 뭐라고 했더라? 기술은 혼자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셨어요. 아, 그랬구나.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돼요. 박 전무도 거들었어요. 정말 그래요. 독일과 한국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현재 BMW iX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독 협력으로 만들어진 배터리 기술 덕분이에요. 주행거리는 20% 늘어났고 충전 시간은 30% 단축됐습니다. 더 자랑스러운 건 안전성입니다. 지난 1년간 한독 합작으로 생산된 전기차들은 단 한 건의 배터리 관련 사고도 없었어요. 완벽한 안전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제게 특별상을 줬어요. 한독 기술 협력의 아버지라는 타이틀과 함께 말이죠. 시상식에서 협회장이 말했습니다. 루돌프 바이어 박사는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협력의 길을 열었다. 그의 용기 덕분에 독일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의 박성호 전무와 김영수 과장, 그리고 모든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받아야 할 상이에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박 전무와 김 과장도 함께 무대에 올라왔어요. 지금 제 사무실 벽에는 3개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하나는 25년 전 BMW에 입사했을 때의 제 모습이고, 두 번째는 박 전무 김 과장과 함께 찍은 15년 전 민헨에서의 사진,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25년 전에 저는 자만으로 가득했어요. 독일 기술만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겸손함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어요. 아내 잉그리드가 종종 말합니다. 당신이 한국에 다녀온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 더 지혜로워졌고 더 따뜻해졌어. 한국 사람들에게서 많은 걸 배웠거든. 뭘 배웠는데? 진정한 기술자의 자세를 배웠어.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려 하고 동료를 존중하는 마음을 말이야. 최근 제가 가장 기쁜 일은 독일 젊은 엔지니어들의 변화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독일 기술만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세계의 좋은 기술을 배우려 하고 특히 한국 기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민헨 공대에서 특강을 했을 때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한국 기술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이죠. 그들은 배울 점이 있으면 누구에게든 배우려 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좋은 기술은 어디서 나오든 배워야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한국 유학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지금 저는 BMW에서 글로벌 기술 협력 담당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미국의 우수한 기술들을 독일로 가져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한국이었어요.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겸손함과 열린 마음이 모든 협력의 기초가 됐거든요. 며칠 전 박성호 전무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루돌프 교수님, 내년에 한국에서 세계 배터리 기술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기조연설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주제는 기술 협력을 통한 상생입니다.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전 세계 기술자들에게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전하고 싶거든요.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삼성이 철수한 후 중국 배터리 기술이 뒤처지자 독일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한국이 가르쳐준 철학입니다. 기술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만 공유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원칙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삼성이 수조 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기술을 지킨 것처럼 한국은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한국은 또한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배우려 하고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해요. 그리고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아는 나라입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독점보다는 상생을 추구하죠.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독일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하면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 했죠.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파프, K-드라마를 넘어 K-기술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철강까지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한 분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랑스러운 건 기술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철학이에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하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철학 말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기술 철학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요. 독일 사람인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심으로 한국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더욱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25년 전 저는 오만한 독일 엔지니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덕분에 진정한 기술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기술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삶의 철학을 가르쳐 준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기술력으로도 그 기술을 대하는 철학으로도 말이에요.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